오늘 성함이 좀 성함이. 자리 있어요? 아니 없어요. 박재훈 선생. 뒷모습하고 이거 안 해. 형님한테 저 버릇없이 손만 갖다 주고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소설 동인문학상, 이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중앙언론사에서 하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없애야 된다 해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운동한 우리 여기 멤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문학 동지들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해서 두 개를 사실상 저희가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를 좀 비난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여태까지 정도를 걸어왔다. 그 정도의 축의 한 축이 우리 강태성 시인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로 한번. 강태성 시인은 집회할 때 키가 커서 그런지 현수막을 들면 항상 끝에 듭니다. 근데 보통 11월 말에 하면 춥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외투 안 입고 딱 저 정장 차림으로 옵니다. 엄청 떨면서도 강태성 시인이 이 친일 청산하는데 독립운동가 길이면서 외투를 안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올해도 외투 안 입고 서 계시지 않을까. 평생 못 입겠네. 강태성 시인이 이렇게 멋진 시집을 냈는데요. 시집도 많이 팔리고 또 우리도 시집에 좀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도 좀 신청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낭송 한 편 하겠습니다. 54쪽 관역. 생피 던지듯 진달래 개나리 목련 핀다. 아무렇게나 피어도 적중한다. 반대로 있어도 언제나 가슴에 피어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머나 어쩜 엎지른다. 보따리 덜컥 놓치거나 오장에 쉽사리 바람이 드나든다. 솔기가 몽땅 터진 사람은 가지마다 눈보라 가득하다. 산을 오르는데 진달래 벚나무 생피 던지던 탓에 사람들은 나무가 된다. 식물성으로 척척 휘어진다. 관역에 꽃이 핀 사람은 산으로 모가지 꺾어버리거나 이미 생피 웃음을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한 줄 모르면서 자꾸 온빛에 구르면서 짐승처럼 실실 웃는 사람들. 마침내 산과 산 사이에 묻히자 뼛속으로 번지는 화인. 단전에 덜컥 걸리는 푸른 하늘. 가만히 구름을 밀어내고 세수를 하면 흠뻑 피어나는 묻어나는 생피. 막걸리 한잔 하면 잠깐 죄를 잊은 시간이 다녀간다. 얼굴에 말갛게 피었다 떨어진다. 감사합니다. 네, 권희상 시인의 축사와 신앙송을 들었습니다. 자, 시 낭송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또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삶과 시세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서 앉아서 계시죠. 예.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분들 저쪽 끝에 계시는 분
아까 친구분이라고 하시지 않나요?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충무로에서 출판사 25년 할 때 저 지금도 같이 출판사 25년 운영한 친구입니다. 조기수, 절친. 성함은 조기수. 조기수 선생님. 조기수입니다. 아이고, 예. 계시는 분은 제가 같이 왔던 분은 네. 성함이 김병호. 네. 우리나라 이제 그 고서를 이렇게 하고 소개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진달래꽃, 진달래꽃 지금 뭐 시가가 3억이라고 하잖아요. 진달래꽃을 가장 좋은 진달래꽃을 소장하고 계시고 한영원의 님의 침묵도 소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시와 관계된 자료 등등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최고 많은 중요한 시집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요청하시면 그런 거 기꺼이 또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김병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병호 선생님이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김수영의 달나라의 장난을 제가 이번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돈이 얼마인지는 제가 비밀로 안 알려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집 팔 정도는 아닌데 지금 큰일이에요. 외상으로 지금 샀습니다. 외상으로. 자, 우선 아까 아니, 우리 선생님 저기 또 새로 오신 분. 그 끝에 예, 두 분. 제 인생의 도반. 그래요? 와이프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이. 이게 이제 작가 선생님들 오신 성함. 네. 네, 저는 소설 쓰는 김미수라고 합니다. 김미 네, 선생님. 오늘 저도 푸른 사상에서 책을 냈는데 네, 여기서 오늘 하신다고 해서 저희 대명연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명희 선생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북토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하러 오셨구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권희상 시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안시죠. 강태성 시인이 뭐예요? 머니투데이 신춘문예 대상부터 해가지고 의뢰문학 작품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상금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지난주 사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변명을 하면 35년간 그 투고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당선이. 저기 그래서 격렬한 대화에 낙화란 시를 보면은 누구는 몇 번 떨어지고 몇 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1000번 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몇백 번 떨어졌습니다. 춘춘문예나 모든 저기 문학상에서 그래도 그냥 꾸준히 35년 했는데 35년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려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갑자기 저도 싹수가 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서 왠지 그 보복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 상을 5, 6년간 탄 게 그거. 좀 상금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다 너무 사모님 있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네.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한 2천만 원 정도. 대단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집 130쪽에 보면 전기의 우화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 시를 보면 강태성 시인께서 25년간 인쇄 출판을 경영하다가 전기 개통에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은 이 출판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 80년대 이후에는 70년대 이후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는 독서에 대한 열망도 높고 그래서 대체로 출판사가 잘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뭐 어떤 재미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이런 직업에 대해서 출판 인쇄 직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한 25년 이제 출판 쪽에 종사를 했는데 사실은 주로 그 학원 책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 일반 단양본이나 그런 건 안 하고 학원 책자 뭐 방과후 영어학교 뭐 그런 거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설을 투자를 이제 안 하니까 흔한 말로 이제 그 사람들도 낚아보라라고 그럽니다. 입만 가지고 다녀서. 그러다가 제가 좀 시설 이제 여기 시설을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시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서 자꾸 단가가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공장 단가만 남게 기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풍토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저 같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그래서 이제 57, 8세 정도에 이제 청산하고 취직을 하려니까 경비밖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3개월 강남 빌딩에 경비 보상하다가 일은 안 되겠다 하고서 제가 전기 자격증을 몇 개 따가지고 지금 이제 홍대 앞에 관리수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우화는 미성 아파트 그 강남 밑에 있는데 그 전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전기실이 다 지하에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마음 교체했던 그런 마음을 정리해내고 썼습니다. 지금 오늘 전기 관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빌딩 관리 수장이니까 전기 소방 쪽 관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 이후에 자신을 책임져야 될 그런 업종이네요, 그죠? 네, 감사하고 아까 그 우리 처음에 권순자 시인께서 읽었던 허기의 힘이라는 시가 있고요. 또 허기의 부활이라는 시도 있어요. 이 허기의 부활에는 이제 아버님 얘기가 나오고, 또 허기의 힘은 어머님 얘기가 나오고. 지금 부모님께서 지금 뭐 살아계시 생존하시는지 또 등등에 대해서 아버님, 어머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은 제가 중3 때 47년에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는 이제 올 1월달에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춘천 산골에 사는데 어머니가 그 시골에 시집 오셔가지고 논밭이 없어가지고 화전을 아버지랑 2,000평 화전밭을 일구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상하셨다가 아버지는 뻔한 술로만 드셔가지고 54세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그 빚 져놓고 돌아가신 걸 그 갚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1월달에 코로나로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3일 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살화 진천 생거 주거 용인 그 진천이 거기 진천인데 생거진천 사후용인 그렇게 좋은 동네네요. 초점을 가서 살니까 안 그렇게. 근데 이제 모든 어머님께서 그러시지만 제가 중3 때 저희는 이제 논밭이 없어서 그 수업료를 잘 못 냈어요. 여기도 시가 있는데 그렇게 좀 뭐 빈털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없는 중3 때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땅 한 평 제대로 없는데 제가 청주 기영에 말도 없이 붙은 거예요. 그때는 그 산골 속에서 저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산속이라 그렇게 교육열이 그렇게 저보다 훨씬 잘 사는 분들이 자식들에게 교육을 잘 안 시켰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저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교라도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밑거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늘 어머니께 감사하고 고맙고 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올 1월달에 가신 말을 제가 많이 좀 그랬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시지만 그랬습니다. 이번 시집을 보면 죽음에 대한 게 아주 죽음 인식이 아주 시집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왜 이런 주제를 깊게 다양하게 쓰셨나,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시집에서는. 그래서 이번 시집에서 이런 죽음 인식을 왜 이렇게 쓰셨나 참 궁금해요.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제가 그 어머님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고등학교를 가르쳐 놨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열흘 만에 고3 때 제가 청주 저기 그 현대중공업에 취직했습니다. 고3 때 프랑스 사업에 들어 취직했는데 취직한 지 그 집 같아서 고생시켜서 가르쳐 놨더니 현대중공업 퇴근길에 친구들이 30명 제가 이렇게 퇴근했는데 제가 그때 맨 뒤에 간 모양입니다. 차가 저를 이렇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열흘만 사고 나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서 1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경과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 또 죽음에 대한 문제가 제 한쪽에 내면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오는 뭐 우울감,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병증 형상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천주교 수원에도 30 넘어서 가서 배우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는데 거기 있는 도서관 책을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막 거기서 다 읽고 나니까 그 도서관 책을 수도원 살기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나가도 이제 정말 잘 살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불교의 그 사성제 그런 것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죽음, 해탈 이런 인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번뇌 이런 것에서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뭘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60 넘어서 이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고 하지만 오늘과 언제나 그 하늘과 땅에 겸허한 마음으로 돛닦듯이 너무 거창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근데 아직 충분하게 아직 더 여물지 못했지만 아직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그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건 또 처음 듣네요.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병원 신세를 졌으니까. 근데 돌아보니 그게 제 문학적 자산이 되었고 그게 불교식으로 말해서 가장 화두 공부가 된 거, 거기가 거기서 생산된 거고 제 문학적 자산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또 그게 선물이었던 같은 것도 충분히 됩니다. 자기가 그 고통을 잘 수습시키면 선물이고 그것을 잘 대항하지 못하면은 병자가 되거나 실패하거나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행히 나름대로 제가 살려는 욕망이 강해서 그런지 제 딴은 좀 내면으로 잘 수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행복해지 한 10년 정도부터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인생에 또 와이프 만나가지고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 마슬링의 천주교 성당에서도 생활하셨다고. 네, 수도원에서 수도원에. 그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길 가니까 신부가 되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조계종 스님처럼 수도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그 전에 이 마음 정하기 전에 이 책을 다 뭐 거기 읽고 나가 보니까 나와서 근데 거기서 하니까 문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학을 더 꼽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0년간 15년간 그래도 상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4, 5세부터 장려상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풀이 하듯이 상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되셨으면 워낙 풍채가 좋으시고 인물이 좋아가지고 딱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대신부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집에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도 많지만 반야심경이나 반야바람일 이런 불교에 대한 제재도 많고 그런 불교 사상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불교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나타낸 또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려서 가장 존경한 분이 그 부처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천주교에 다니지만 제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몸이 안 좋고 몸이 괴로워서 가장 좋게 그때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그때 옆에 청대 국문과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그 친구가 이제 청대로 청주로 가서 국문과 다닐 때 그 친구가 나름 부자입니다. 저는 이제 빚터뜨리고 그 친구 방에 가면 책이 꽉 전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그 친구 그 책을 그 방을 제가 또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거의 안 읽었는데 국문과 친구가 근데 그 친구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매주 책을 서너 권 가지고 읽고 청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간 서너 권 갖다 주고 또 그 책 가지고 갔다 오고 그때도 문학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데 뭐 나름대로 아직 크게 성취 못했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보람 있는 자리 저한테는 참 행복하고 큰 자리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질문은 이 정도 하고 오늘 오신 분들 다 한 말씀씩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예. 자, 조기수 선생님 뭐 한 말씀 질문이든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모르는 비밀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사회 친구로 하는 대상인데 나는 이제 이게 뭐 여러 방면에서 문학적인 지식이나 다방면의 지식이 많은 걸 아는데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막걸리에 대해서 한좀 시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시간 늦게 있네. 근데 여기는 아직은 왜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 아니 뭐 우리 충무로 같이 일하면서 맨날 늦게 입맞추면은 막걸리 한 잔 여기 한 십몇 년을 했습니다. 막걸리의 화음이 금방 나오겠는데. 몇 년을 청각거리가 맛있죠. 네, 몇십 년을 저 친구랑 저녁마다 먹었습니다. 한두 병씩. 네, 그래서 인현 시장. 네, 이랬습니다. 네. 이따 저기 행사 끝 무렵에 또 신앙송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앙송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질문해 주세요. 김명환 선생님도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신앙송 하시려면 하시고. 평소에 뭐 강태성 시인께 뭐 궁금했던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냥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기담 시인하고 같이 앉으시면 저기 개그 멘트를 굉장히 잘 그냥 큰 음성으로 날리셔서 오늘 이렇게 북토크하는데
막 떨리는 그 조그만 목소리로 저렇게 임하실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오늘 저렇게 활달하게 이렇게 저희 웃겨주실 때 그때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 이 차로 가면 여전히 그렇게 웃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을 보내야 되는데 빨리. 이영숙 선생님 신앙 가실래요? 네. 최정찬 선배님. 네. 나는 올 때 이거 사실 옷감을 하다 왔는데 나는 그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신내기를 줄줄이 누르면 실합시고 어쩌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와봤는데 다행히도 신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 직접적인 증거가 딱 한 군데 있네요. 증거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시 한 편 얘기라는 거 보면은 그 시험 새끼는 저 밑에 밤이면 더 단단해지는 진료. 이 행을 빼도 상관이 없고 빼면 오히려 더 좋은데 왜 진료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에서 그 실체론이라는 게 진로의 형상을 더한 거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신가? 밤에 되니까 이제 다 우주가 다 차가워지니까 이게 냉각되니까 거기에 영감을 그리고 시를 읽어보니까 온율이 딱 맞아 떨어져 시가. 읽어보니까 제재를 다루는 태도가 분석적이지 않고 종합적이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시의 온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삼문시라고 하기보다는 시조에 가까운 그런 시 형태하고 있는데 잘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는 자유시를 써보시면 좋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마저도 타고나신 성품이 너무나 단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세상은. 착하다는 건 재미없다는 거거든. 거기 제가 처음 배울 때 202호시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면에 됐습니다. 그 당속 팔대가 시인들하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이제 보들레로 저쪽, 이제 말라르네 그쪽. 그래서 약간씩 종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겸손하게 하지 마 그냥 막 해. 막 재밌게. 어? 겸손도 필요 없어. 아이고 뭐 최정찬 선배 갑자기 날카로운 비평가가 돼가지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요. 그게 조미 씨 일단 낭송하신다고 우리 박재원 선배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신영. 술 먹고 왜? 술 마시고 신앙송하겠다고 말이다. 식거리는. 그다음에 이따 축사 비슷하게 한 말씀. 김선 시인님. 네. 저는 강태승 시인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민족문학연구회에서 간혹 티프리 자리에서 한 번씩 이렇게 뵐 때 말씀이 많아지시더라고요. 한 잔 들어가면. 네.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시는데 오늘 이 울음의 기원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한 시인의 그런 쭉 이렇게 파노라마 같은 그런 삶의 내력을 듣고 또 한 분의 귀한 시인분을 이렇게 얻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거는 어떤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일단은 강력한 아까 아파서도 이제 그런 죽음의 시가 나오고 했는데 강태승 시인님의 시란 삶에서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쓰게 된 강력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이 이제 차에 깔려가지고 1년간 누워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몸이 불편해서 취직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젊은 21세, 2세 나이 그때 어머니랑 이제 산책에서 놀아지면서 기록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옆에 있는 국문과 친구 책 그거 읽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흔한 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여기서 이런 고통이 더 커지거나 어떤 폭발하기 전에 그것이 잘 연결게 해서 그것이 뭐 화라산이 폭발하면 밖에서 보면 멋있잖아요. 그 이제 식물을 보면 이제 봄날 꽃이 피는 것 같고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또는 고통을 그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저도 인생의 마지막에 나름 스스로에게 뭐 노력했다, 뭐 죄송하지만 대견하다, 뭐 그만하면 노력했다 그런 말도 하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인데 아직 좀 내가 부족해서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열심히 찍고 계시는 박희전 선생님도 앉아서 한 말씀. 앉아서요? 사진 때문에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앉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강태승 선생님의 그 두 번째 시집을 내셨을 때 저도 같이 시집을 냈기 때문에 오늘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쓰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울음의 기원을 계기로 정말 대성하시는 시인님이 되실 것 같은 그 좋은 예감이 저한테는 있고요. 제목 울음의 기원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제목만 들어도 뭔가 울음의 기원 쪽으로 나 자신의 마음이 막 귀를 기울일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울음의 기원 안에 있는 시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 조금 아까 이제 낭송하신 선생님들의 시만 귀담아 들었는데 하나서부터 10편의 시까지 아마 전편의 시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박희정 선생님 말씀부터 안 했으면 엄청 섭섭해할 뻔했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김희아 선배님 뭐 한 말씀 하세요. 네. 뭐든지 우리 한마디 축하하고 장홍환 선배님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저도 축하하고 해야 돼. 세 번째 시집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서 하세요. 나만 일어나래. 인물이 보여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 시집도 아주 재밌게 봤고 강신 특유의 그 화법들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근데 아까 안내 교수님 얘기했듯이 저도 이 시 이렇게 훑어보는데 거의 전편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 제목인 울음이 뭐 주어서 울을 수도 있지만 전체 시의 내용을 봤을 때 울음이 아주 통곡에 가까운 그런 걸 것 같은데 그 기원 물론 시에서는 밝혔지만 먹고 먹히는 그런 생존관계 작가님은 그런 거지만 특히 이런 제목을 잡게 된 이유 그리고 시인 본인이 생각하는 내 슬픔의 울음의 기원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냥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사모님 개의치 마시고. 네. 그 TV 우리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겠지만 동물의 왕국 그거 정말 저한테는 너무 그 통증이 좀 그 하이에나들은 그 사자들은 그 동물을 잡을 때 목을 콱 물잖아요. 그 죽어야 그 다음에 자기들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이에나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이에나, 개 얘들은 그냥 산채로 죽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하이에나들이 무쏘나 가장 약점이 어디냐면 아래 배입니다. 가장 먼저 거기 뜯어요. 그러면 이 무쏘들이 배가 열려요. 그 하이에나들은 그러면 그 오장이 밖으로 쏟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그 쏟아지는데 물소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그 하야들은 물고 떨어지고 그 저한테는 그게 통증이 너무 아주 뭐 불교식으로 아주 욕게 아주 저는 비극적인. 근데 사실은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저러는 거 하이에나보다 절대 선량한 짓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 위에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절대 하이에나 그 이상. 하이에나는 뭐 굳이 변명하면 그 단지 그 한 끼만 먹기 위해서 그러지만 푸틴은 저 선량한 사람들 머리 위에 폭탄을 쏟아붓고 자기는 뭐가 배부른 거야. 그 사람 많이 죽는데 그러면서 그 통증을 보면서 또 불교식으로 그 접근하면 또 거기에 뭐가 또 있죠. 네, 뭐 다 이유가 욕계의 비극적인 현상이. 저는 그게 너무 그 통증이 지금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좀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그래서 무수가 울어요. 그게 근데 그 하이에나는 그걸 안 들어요. 자기는 단지 먹고 싶은 거예요. 하이에나. 근데 그런 거지 사실 인간관계도 그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뻔한 얘기지만 소 잡는 거 다 같은 비슷한 개념. 그것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직면하게 되고 아마 석가모니 형님도 그런 고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을 결국은 정도가 하지 않았나. 어쩔 수 없는 그 비극적인 현상을 보고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래서 많이 그 불교 쪽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고 슬픔도 거기에 비극적 슬픔도 연관되어 있고 참 사는 게 뭐 그런 말 죄라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먹고 살고 죄를 지어야 살고 비극적인 욕계의 고통이라는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가 물소를 잡아먹으면 그게 죽는 건가? 물소가 죽잖아요. 죽는 게 아니지. 그런 존재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문제를 뒤집어서 그 물소가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 창세기 나한테 물어봐야 창세기는. 자,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야.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인식의 열매야. 인식의 열매. 그래서 누가 그 열매를 먹으면 인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질 것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만이 죽는다고. 우리 똑같잖아. 우리도 동물들 죽어서 자식 남겨 이어가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 뭐가 죽어? 근데 인간만 죽으면 개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만 반드시 죽는 거라고. 그 성경의 말이 절대적으로 나요. 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그 성서를 이해만 이해할수록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아주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제 욕계 새끼가 그렇고요. 무색계는 그것도 안 그렇고. 새끼랑 다른 거고. 자, 그럼 그렇습니다. 얘기는 그렇습니다. 끝나고 원고를 이제 받은 시간이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시낭송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 시인 아까부터 그렇게 열렬히 모셔주셨습니다. 조미 시인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혜선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2차 술자리에서는 항상 재미있는 입담으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셨는데 이제 시집으로 이렇게 또 저희에게 좋은 시로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38쪽에 있는 슬픔 널리
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슬픔 널기. 봄빛엔 슬픔을 널기 적당하다. 나무들도 겨우내 얼었던 상처를 꽃으로 환하게 피운다. 햇빛이 붉은 것은 붉게, 하얀 것은 더 하얗게 데운다. 나무면 큰일 날 듯이 발등까지 핀 이팝나무. 옷면은 블라우스가 보일락말락할지라도 슬픔을 말리느라 청명을 대충 걸친 진달래가 슬픔으로 보이지 않는 기술로 피운 꽃을 만지면 한결 빠르게 슬픔이 마른다. 바람이 길을 내듯이 산비탈에 누우면 죄도 말랐는지 따뜻해지는 손가발. 홀딱 핀 벚나무 밑에서 한나절 뱀처럼 잠들면 이브도 보일 듯한 봄빛인데 다시 한번 입을 맞추면 너와 나의 오랜 슬픔도 민들레 냉이꽃처럼 착 피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대에 뱀이라는 소재도 자주 등장합니다. 네. 우리 이영 선생님. 네, 제가 그러면 거의 마무리 질문처럼 간단한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하시죠? 네. 저는 신앙동 하세요. 예. 선생님 이제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게 세 번째 시집이긴 하지만 많은 시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집들, 그러니까 이렇게 묶은 이유, 여기에 묶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다음 시집을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도 이제 가까이, 그것도 굉장히 가까이에 갖고 계실 텐데 순으로 이렇게 책을 1권, 2권, 3권 그리고 이제 또 4권은 어떤 책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기별로 이렇게 다 그렇지만 시기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노동에 대한 시를 많이 몇백 편 썼습니다. 그다음에 허기에 대한 시를 한 300편 정도 쓰고 또 죽음에 대한 시를 이 화두처럼 선생들이 공부하듯이 화두처럼 물고 들어지면 보통 한 100편, 200편 씁니다. 허기라는 문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화두를 물듯이 쓰고 그러면 100편 쓰고 사실 이렇게 쭉 내고 싶은데 다 거기에 좋은 시가 100편 중에 두세 편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유한 책은 한 몇천 편 써도 이렇게 막상 골라보면 좀 섭섭한 거예요. 고르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 예, 아마 다음에도 책이 이미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것만 내면은 제가 이제 저는 또 새로운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나 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얼른 좀 공문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앞에 시집이 낸 지가 몇 년도 내셨죠? 19년. 15년. 두 번째 게 2019년이요. 그다음에 2020년, 지금 23년. 2019년이에요. 저랑 같이 냈죠. 예. 몇 년도라고? 2019년이요. 15년?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2019년. 이게 시집을 내려고 그러면 계속 쓰고 이렇게 골라갖고 하신 거잖아요. 네. 시를 언제 씁니까? 그냥 저는 그냥 네. 문학이 제 인생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 화두 불듯이 그냥 늘 거기에 대한 반몰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다 보면 늘 이렇게 바로 메모하고 바로 네, 바로.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시 쓰는 게 엄청 성실하시네요. 다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김은기 선배님 축사도 하시고 시도 한번 나오는데 앞에 나와서 한번 하시죠. 아니요, 빨리 나오세요. 지역적으로 조금 연고가 있긴 한데. 아니 지역적인 연구라도 어디요? 시험 나와서 펴는 한번 거야. 하셔요. 네. 그 앉아서 읽으시면 되겠네 그냥.
한번 저는 저 읽으면 좀 이게 듣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시는 제 집에서 읽고 저도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럽기로 상 받은 게 진짜 부러워요. 저도 상을 하나 받아야 이게 뭐 쓸 때 하나 써먹을 수 있는데 최근에 누가 김영락 문학상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또 친일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우리 팀에서. 그래서 도저히 그걸 받았다가 욕먹을 것 같고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쓰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이 이어져 있다는 거. 세상에 안 이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진짜 안 이어져 있다는 것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근데 그런 뜻에서 앞으로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주제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를 쓸 때 좀 몰두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진짜 기본적으로 제 자신의 어떤 구원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그 관념의 그런 낭비가 아니라 스님들이 일단은 스님들이 수행하듯이 사비를 무엇인가 끝보라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불교의 팔정도적 입각해서 그 건강한 틀에서 삶의 인생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낭비적으로 막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적 그렇게 성실하게 집단에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 중에 소설가 두 분 계시잖아요, 그죠? 김민수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인상기를 말씀해 주시든 시인에게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수 소설가입니다. 탈북 아주 북한 얘기를 아주 실감 있게 쓰신 작가인데. 오늘 안태승 선생님 이렇게 우연히 오게 됐는데 제가 시도 지금 처음 접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팬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무소 얘기할 때는 정말 되게 뭉클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또 시를 읽어보니까 그 시의 의미가 상당히 진짜 절절하게 쓰셨다는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두 번의 시집도 제가 꼭 읽고 앞으로도 시집 나오면 제가 팬이 되어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진천에 농다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자주 가는데 진천 아까 고양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제가 이렇게 잘 엮어서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우리 배명희 소설가 이번에 엄마의 정원이라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소설님 계셨는데 한번 인상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사실 약간 사심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3월 23일 날 북토크를 하기 때문에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너무 떨려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경험 좀 하고, 근데 예상외로 저도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김미수 작가처럼 1편, 2편을 다 사서 시집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5년간 아무것도 못 하셨다고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계속 상을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배명희 소설가의 엄마의 정원 수상 소설이고요. 푸른 사장이라는 시 전문지가 있는데 이번 호부터 이제 그 소설이 워낙 또 좋으셔가지고 신작 소설을 이제 싣고 있어요. 이번 호부터 이번에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배명희 선생님 작품을 실었어요.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늦게 오신 분이 있으시네. 김림 시인. 네. 시집을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김림 시인 오셨고요. 옆에 분은 또 누구? 예, 한국화가 동해입니다. 화가 말씀 소개해. 왜요?
자기 그림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강태성 시인의 마지막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강태성 시인의 마지막 인사말 겸 나에게 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시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욕심처럼 말씀드리면 문학은 제 인생의 본업이었고요. 나머지는 부업이라고 저는 솔직히 어디 가서도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 본업인데 아직 매우 불충분해서 뭐 사실 어디서 소구스럽기까지 하지만 문학은 제 인생의 본업이고 나머지는 다 부업이다. 제가 그냥 늘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말처럼 본업이 좀 충실해서 많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운 작품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좋은 작품 많이 쓰셔서 저도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지 광화문 도봉에서 강태성 시인의 울음의 기원 시집 출간 기념 북토크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시 더 쓰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마쳤고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저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서 횡단보도 건너면 직방이에요. 오케이. 다 됐죠? 저랑 제가 시집 낼 때 선생님이 격렬한 대화 시집 내셨거든요. 저는 이거를 열심히 찍어서 선생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저의 우정입니다. 저쪽 있어 식당에.